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이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김남국 코인에 관련돼서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관련돼서 답변이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보니까 부패 신고가 들어왔다면 조사할 수 있는데 유권 해석만 하는 상황이라 권익위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가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에 관련돼서 뭐 저기 전반적인 어떤 주제로 지금 발표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슈의 블랙홀이 최근에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논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 그 등록 대상 재산에 코인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가 터진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현재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1년에 그 2번씩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이 있었다면 이미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코인을 등록하면서 이렇게 한 번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을 코인 논란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 등록 재산에 대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그 공직자윤리법 개정 그리고 법 시행 전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이런 논의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김남국 의원 그 코인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 관련돼서 그 제도화가 조금 앞당겨진 것 같은데 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그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지난 11일 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5월 25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코인도 그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보면서 자칫하면 21대 국회에서도 물 건너갈 뻔했었던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 공개 대상 재산에 그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수 있는 아주 그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시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느냐라는 반론들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헌법에 보장된 경제, 재산 부유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죠. 다만 저도 공직을 했었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인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그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고요. 또 만약의 경우에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그걸 회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매각을 하거나 신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직자라고 해서 코인 투자가 불가한 게 아니라 그 자금이나 그 출처가 어떻게 명확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도 충분히 코인 당연한 투자할 것이죠. 수 있는 경제활동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코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전 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방산기업에 관련돼서 주식을 좀 갖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짚어야 되는 예, 부분인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난번 보선에서
그 인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네네. 당선이 되고 나서 국방부를 관할하고 있는 그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그 배정 희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보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그 방산기업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의 방사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해당 주식을 팔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상임위로 가야 된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논란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의 그 방산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고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국민들의 공개가 되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공직자윤리법과 그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그 공직자들에 대한 이해충돌,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은 지금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것들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공직자 그 등록 재산에 보면 아직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공직자 등록 재산인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부동산, 거긴 뭐 이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동산, 증권, 주식이죠. 채권, 채무, 지식, 재산권, 특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출자, 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직자윤리법 제4조 2항에 의한 그 공직자 정기적인 그 등록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코인인 경우는 2020년 5월 달에 개정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 후인 2021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법적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즉 재산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그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하시는 걸 따르면 그때 당시에 법이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또 가상자산이 또 재산 등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좀 모순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모순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2020년도에 그 5월 달에 공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현재 국회가 21대 국회거든요. 21대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을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한 국회 전속 권한이 입법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네. 입법권을 조금 네. 포기, 방치, 직무유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좀 많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어떤 식으로 좀 현재 정책이 되어 있나요? 저도 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미국에는 아직 그 가상자산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증권형 토큰으로 규율을 하고 그 증권선물위원회가 상품으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그 단독 가상자산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부터 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 재산에 포함해 있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가 뭐 알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모든 코인은 2018년 6월부터 미국인 경우는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7월 달부터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미국인 경우는 가상자산이나 NFT를 포함해서 1,000불 이상 재산 그리고 그 해당 기간 중에 200불 이상 발생한 소득인 경우는 지금 그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 그 미국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달부터 그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공직자들의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 시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참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6월부터 비록 법은 없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그 포괄적 내용으로서 그 재산에 등록한다고 했던 거는 참 합리적인 어떤 방향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법리적으로 재산을 등록하지는 법은 없지만 그거를 이제 코인까지 등록한다고 하면 결국에 국회의원이 그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된, 그러니까 이해상충에 대해서 충분히 못하게 막는 그런 규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아까 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방산 주식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가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방산 주식을 팔아서 이해충돌의 조건을 회피해버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 보유한 공직자는 가상자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성우 제가 지금 어느 기관에서 현직 공무원으로 있는데 코인을 뭐 어느 정도 이상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럼 그 해당 부처에서 그 가상자산 정책 관련된 업무를 정책이나 뭐 조사, 감독하는 업무를 갖고 있다면 그 부서에서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직무 배제 조치를 미국도 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경우는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208조에 보면 이건 또 당사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해당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기준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그 해당되는 부처 기관에서 코인 관련된 업무 부서가 있다면 코인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을 시켜버리는 그 가상자산 관련 업무 배제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다만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거나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고 어떤 뭐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걸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관련 업무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기는 건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법이 갖고 있는 효과고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핵심이죠.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번 사태가 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이 경우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코인이 포함됐다면 본인 스스로 경계를 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과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슈 블랙홀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야,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유럽 쪽에서도 관련된 그 법들을 미국과 같이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그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그 코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7개 회원국이 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 대상에 코인이 들어가 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고 두 번째는 검증을 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성호가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다, 아니면 예금을 주식을 얼마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 있느냐,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보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그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서 회원국 27개국 내의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정보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세무당국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규정까지도 그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서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다음 세금 회피, 탈세죠, 테러 자금 조달 등에 혹시 코인이 쓰여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유럽연합인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인 경우는 아직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은 2020년도부터 공직자 등록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보다는 국내 사례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가상자산 신고 의무는 없지만 관련된 그 이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관련된 그 일부 법령들이 좀 규제 사항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지난 2018년도 초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 코인을 많이 사서 차이익을 남겼다는 그게 언론 보도가 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사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2018년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때 당시 용어는 가상통화입니다. 가상통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가상통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인 경우는 우선 가상자산 투자, 보유를 금지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련된 갖고 있는 직원들인 경우는 업무 배제를 해라. 즉 보직을 변경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당되는 직원은 공직자 그 재산 등록 시에 코인을 포함하라라고 하는 대책을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과 같은 그 사태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조금 행동을 했다라고 아니죠. 이낙연 총리의 지시가 있어서 지시가 있어서 후속 조치를 했는데 네네. 그 이낙연 총리께서도 왜 지시를 했냐면 예. 금융감독원 직원이 코인을 많이 샀다가 좀 팔아서 차익을 남겼다. 그럼 어떻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코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감독하는 부서 중 하나가 핵심 부서 중에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감독하는 직원이 부서가 기관이 어떻게 코인을 사고 차익을 남기는 거냐 하는 상당한 그 사회적 여론에 의한 후속 조치였죠. 그러면 권익위가 이 가상자산 징후 관련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긴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 명확한 강제성은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2018년 그 1월 달에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2018년 2월 달 국민 그 권익위원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표를 좀 올려주시죠. 그 코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인 경우에는 우선 직무배제, 다른 부서로 바꿔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코인 업무를 관련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코인에 투자하거나 보유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 등록을 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주식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경우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충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재산 등록할 때는 포함해라 라고 했었지만 가상자산인 경우는 여기 보면은 뭐 기관별 행동 강령 그리고 재산 등록 같은 경우 아예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어떠한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도 2월 달에 발표했던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좀 약간 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까 그 표에 의하면 이게 이제 법적인 뭐 이렇게 그 강한 규제나 강요 사항은 없지만 요 표만 보도록 하더라도 저희가 얘기하는 그 공직자라는 건 국회의원도 공직자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그 재산 등록 대상에 공직자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관련 업무의 직무를 배제를 하도록 아니면 스스로 그 이해충돌 조건을 없애는 이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읽어봤거나 이거에 대해서 그 충분히 인지를 했다면 김 의원도 이렇게 그 과감하게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은데 참. 그 부분은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무슨 뭐 그 거리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다 국회의원이 된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업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사업을 하시다가 국회의원 아니 되는 1차적으로 분이니까. 변호사 출신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그 변호사 출신이면서 그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돼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상당한 법적 지식이 그렇죠. 이해도가 높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설령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코인이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서로가 이해가 상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걸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봤을 때에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